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부분을 좀 공부하겠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일 기본형 해서 선형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자, 선형의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영어로 하게 되면 리니어, 리니어다. 비선형은 나중에 넌리니어, NO인 붙이면 넌리니어, 비선형이. 그러면은 선형 방정식, 선형 뜻이 뭐죠? 1차 함수. 선형 방정식 1차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생각하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형태가 기본적인 선형 방정식 5x 빼기 3 1차 함수 오른쪽 1차 함수.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면은 변수는 왼쪽으로 상수 오른쪽 몰아서 맞죠? 그래서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몰아야 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빼기 2x 양변에다 같은 값을 해주고, 또 상수는 이쪽에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해서 더하기 3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3x가 1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는 방식이죠.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회귀 모형 배울 때 회귀 모형에 대해서, 회귀 분수를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사실 회귀 분수가 뭐 하는 겁니까 하면은 회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x4를 xy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풀 수 있는 방식이 똑같아요. 식이 2개이고 변수가 2개면 풀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식이 1개인데 변수가 2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1개인데 변수가 2개다. 엄밀히 말하면 식이 2개 있으면 변수도 2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때는 우리 하나를 임의로 정할 수 있죠. x, y, y를 t라 가정하면은 그러면 x는 어떤 t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t가 4개 변수가 t를 4개로 해가지고 연결.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선형 방정식은 아니지만은 x제곱이 5x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렇게 눈으로 딱 보여주면 학생들이 잘 풀지만은 굉장히 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나온다 그러면은 실수를 해요. 과감하게 x를 양변에 나누어서 x는 5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답이 맞습니까? 아니죠. 왜 답이 아닙니까? x가 뭐가 또 될 수 있죠? 0. 0은 모든 것 곱해 0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양변에 넘겨가. 일단 변수를 왼쪽에 다 넘긴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x 0도 있고 5도 있고. 자, 단답식 물을 때는 다 잘 풀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포함시켜서 물으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새로운 연산의 여건을 구하라. 여러분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연산의 여건을 구하라. 그죠? 아이디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연산을 적용했을 때 A에다가 새로운 연산을 적용했을 때는 역시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텍스트를 찾는 겁니다. 연산 어떻게 적용하죠? 새로운 연산에서 정의된 대로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형 방정식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 형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다른 형태는 있거든요. 가장 기본형은 우리가 ax 더하기 b인데 단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뭘 붙여줘야 돼요? a는 0이야. 왜? 최고차가 0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선형 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는 선형 방정식 뭐 대단하다 싶지만 나중에 배우는 선형 계획이 있죠. 우리 경영학과에서도 3학년 과목에 경영과학이 있을 텐데
그 선형계획은 다 뭐냐? 전부가 다 일차함수예요. 제가 지난번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목적함수도 일차함수. 맞죠? 그죠? 내가 제품을 두 개 만든다. X1과 X2가 있어요. 각각에서 얻는 수입이 10원이고 15원 그려봤어요. 목적도 어떻게 보시게요? 10X1 더하기 15X2 일차함수예요. 많이 만들 수 없죠. 왜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중요하게 모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자원의 제한. 그래서 X1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면 노동력이 3시간이 필요하더라. 3X1. X2 하나 만들려고 보면 노동력이 5시간 필요하더라. 더하기 5X2. 그리고 우리가 총 가진 노동시간이 100시간이다. 그래서 100보다 적은데 그러니까 선형 방식은 뭐 대단한 쉽지만은 그 선형 계획의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선형 함수를 가지고 한다. 목적 함수도 선형 함수, 그리고 제약식도 선형.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상태를 자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다 해가 왔으니까 그 첫 번째 선형 방정식의 페이지 6번을 첫 번째 문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다 96년도부터 강의 쭉 해보면 여러분들 취약점 알아요. 숫자로 주어지면 다 잘 풀어요. 지금 6번은 문자입니다. 다음에 방정식을 푸시오. A분의 X-T는 Z분의 3의 X-Y.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되어 있죠? X에 대해서 풀어하는 말은 뜻이 뭐예요? X만 변수다. 두 번째 T에 대해서 풀어할 뜻이 뭐죠? T만 풀어보십시오. 각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오.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친구들은 다 풀어서 나와서 답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순히 저 친구는 좀 답이 잘 맞네. 그죠? 그래서 되는 대로 한 명이나 답을 딱 적게 되면 그냥 바로 다음 증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떨까? 제가 강제 좋아하는 스타일은 전부 다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죠? 숫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문제니까 그 제일 쉽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 답을 찾았다. 그러면 벌써 적어야 돼요. 그냥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월요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모르고 그냥 건너가는 거. 수요일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 복불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여학생이 불겠어요. 그 다음 복불부터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죠. 둘이 어느 해도 관계없어요. 의논 해가지고. 우리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내가 기회 볼 줄 모르겠다. 빨리 풀어야 되죠. 기회 볼.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 때 여러분들 계산기 뭐 가지고 가야 돼. 2차 원칙 계산기 없으면 또 계산할 수 없어요. 또 어떻게 버스고도 관계 없어요? 다 한다. X에 대해서 하나 풀면 돼. 두 개 다 풀지 말고 앞에 반만 한 적은 X에 대해서. 뭐 하여튼 적어보면 너무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풀이 과정을 보여줘도 관계없고 헷갈려요? 이게 Y는 뭐 X 플러스 아니 X는 다시 힌트 드릴게요. X에 대해서 T로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는 X 외에는 전부 숫자는 Y에 대해 숫자가 됩니다. 변수 외에는 전부 다 숫자는. 두 번째는 T에 대해서 풀은 T만 변수인 거죠. 근데 다 똑같은데 숫자 아니고 기호 들어가면 당황해버리는데 기호는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고 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5분은 다음 학생은 기회가 첫 번째 끝났어요. 여러분 각자 해봐요. 수학은 여기서 푸는 게 집에 가서 풀지 시간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 풉니다. 그리고 요 나오는 요 스타일대로 비슷하게 문제를 시험에 내거든요. 변수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풀어라 하면은 그 변수는 계속 풉니다.
자, 이 답이 혹시 맞나요? 옆에 학생 바로 검증이 틀리면 옆에 학생 나와서 풀어야 돼요. 그죠? 자, x는 3a 빼기 z분의 3ay 빼기 6인가요? 2 더하기 z.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틀렸나요? 맞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학생들도 우선 답은 적어나 씹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t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 풀어야 되니까 t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풀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주 잘 풀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a와의 진행속사는 그것도 하나의 숫자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수하게 될 때는 전부 다가 별수를 만듭니다. 이거 잘하면 편미분도 똑같아요. 편미분 뜻이 뭡니까? 변수는 나머지 다 순수.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좀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문제 한번 볼 텐데. 자, 4번 문제 슬라이드 3에 있어요. 자, 만세 어닝스 올 수입인데,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판매원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죠. 판매원 문제. 좀 시간 좀 더 드리고 적으신다는 것같아요. 한 문만 더 드릴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꼭 그 T에 대해서도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적었나요? 여러분 끝? 투자해야만 월 2,000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600불 플러스 뭐에 10%가 주어지겠죠, 그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은 바로 옆에 우리 학생이죠. 이쪽으로 가면 돼요. 모르면 그러면 또 남학생도 빨리 풀어야 돼요. 못 풀면 언제든 자기한테 기회 볼 줄 몰라요, 그죠? 여기 다 간 다음 바로 어떻게 이쪽 돌아요. 그렇죠? 요 물병에 있는 이 학생 요렇게 도는 식으로 자기 위치 알겠죠? 이래 가는 거죠. 수요일 날은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오는 거죠. 뒤에 있다 해서 뒤에 다 옵니다. 문제 굉장히 많아요. 각자 한번 다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 나누어주는 문제 요 스타일대로 되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잘 알아두면 아시겠죠? 자, 판매원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문제예요. 기본급 플러스 판매량의 곱하기 커미션. 옆에 학생 어느 정도 관계없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는 못 드려요. 유일한 힌트는 1시간 할 때마다 얼마 버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바로 안주기 위해서 어떻게 무실하게, 그죠? 100달러 벌려면은 2분의 3시간 일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시간이 필요하죠. 얼마 하냐? 얼마나 하냐? 우리가 오늘 다루는 문제가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다가라고 알겠죠? 좀 더 흔히 보는 문제, 재무 관련해서 열심히 배우는 이자율 문제 오늘 다 다뤄봐요. 제가 이 책이 두께가 800페이지예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뽑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 경영, 다른 과목 들을 때 도움이 되죠. 자, 저거는 무슨 치울게요. 자, 지금 이제 답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다음 시간은 정말 계산해 가져오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혹시 없으면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까요?
만드는 것도 넓게 남았어. 기본금은 600달러입니다. 그죠? 600달러 플러스 커미션. 맞죠? 그죠? 내가 받는 거는 기본금 플러스 커미션이니까. 우리 푸는 마지막 녹화가 딱 되게 얼마나 실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이거 다 알고 있겠다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수학을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이 너무나 다양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떠날 때는 다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너무 쉽구나. 그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좀 했는데 우리 옆에 학생이 바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검증해서 이상한 데 나와서 바로 수정하고 나는 자신 없다고 옆에 학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습니까? 다들 맞다고 확실히 얘기한 거죠?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없나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학생이 10분의 1x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죠? 우리 조건을 일단 문제 뭐가 주어졌습니까? 100달러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한다는 그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100달러 벌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죠? 100달러 벌려면 2분의 3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그죠? 시간당 얼마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1시간은 그러면 얼마를 받는지. 그죠? 힌트 좀 줬으니까 우리 또 두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문제를 뭘 물었어요? How many hours? 그렇잖아요. How many hours? 그죠? How many sales가 아니고, 그죠? Sales, X가 sales라고 있다, 맞죠? Sales, 오케이. 판매수가 곱하기 10%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How many hours? 그죠? 몇 시간 일해야만. 그럼 여러분이, 시간당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잖아. 이제 아시겠죠? 저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많으니 예스 하고 계속 녹화가 되고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편집할 수 없는 것이. 자, 우리 옆에 또 도와서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힌트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 도와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또 저 건너서 뒤에 학생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다는 힌트가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있죠. 요 x가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문제에 명시해야 돼요. 그죠? 그냥 선생님 채점서 알아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x는 지금 뭘로 적었습니까? 판매, 그죠? amount of sales. 문제는 뭘 물었죠? 시간당 몇 시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amount of sales 여기로 가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다시 보게 되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How many hours? 그죠? 항상 문제에 묻는 부분을 변수로 잡는 거예요. How many hours? X hour. X hour를 했다. X 시간. 그러고 지금 쳤거든요. 나중에 나와서 해볼까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수정하는 부분은 지우지 말고 빨간색 수정. 거의 잘 풀었어요. 이 학생도 잘 풀었어요. 수정하는 부분만 살짝 손을 대면 돼요. 그죠? 우리 학생은 X를 판매액으로 잡은 것이고 판매 금액. 그죠? 이제 문제는 몇 시간 이해가 될까 한번 물었습니다. 저 동그라미 부분만 식으로 한번 적어주실래요? 요 부분만. 요거 대신에 10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죠? 10분의 1x가 아니라 1시간당 얼마? 그죠? 우리 학생이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셨어요? 비례식 풀 줄 알죠?
이거 비례식분 X가 얼마나 찾아보세요. 그 원리 다 알아도 문제 풀 때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비례식으로 너 다 A, B는 식도 다 알죠. 우리 어때 써보래. 그렇죠. 좀 잘했네요. X가 3분의 200이니까 그죠? 3분의 200. 이거 다 내가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게 내가 10% 받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00이 아니라 3분의 20.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제대로 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제대로 쓰면은 3분의 20의 x.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가요. 지금 요 x 공도 똑같아서 사실 이거 따지면 그 뜻이 뭐예요? 세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모라고 잡게 되면은 우리가 요 세모가 바로 뭐냐면 4분의 200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시간당 3분의 200을 받더라. 거기에 템플에서 내가 가져가는 몫이야. 예제 4번은 단골로 잘 내는 문제. 판명, 마크를 잘 넣었습니다. 제가 똑같이는 안 내더라도 숫자에 살짝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문제를 냈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얘기합니다. 요때 x의 정의가 뭐라고요? 요때 x 정의는 뭐죠? 몇 시간을? 알겠습니까? 요때 x는 뭐죠? 판매 금액. 제가 판매 금액을 또 부를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봐요.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10% 준다. 이거는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제 4번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00 더하기 3분의 20에 x가 2000 되는 그 시간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여러분 집에 사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달아 또 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5번은 트래픽의 문제예요. 트래픽. 좀 시간 드릴게요.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오픈점 콜에서 올라가 있을 거니까 뒤에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문제 풀 때 X는 판매 여기를 받고 Y라는 문제를 다시 잡아가지고 환경점.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은 채점을 했을 때 틀리다라고 아니죠. 채점은 제가 다시 잘 질문을 채점은 답이 만약 틀렸을 경우는 이 수학 이런 것은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접근 방법 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친구 보니까 14,000원 바로 봤을 때 크게 나죠. 그죠? 과정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문제 낼 때 과정을 상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 다음에 예제 5번을 보시면은 예제 5번은 프라핏. 자, 우리 프라핏 저희가 어떻게 되죠? 프라핏은 레비뉴 빼기 뭡니까? 코스트. 그죠? 레비뉴는 수입이죠. 거기에서 코스트 뺀 게 프라핏이. 뭐 개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재밌는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이 서비스 수준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서비스는 아무리 높여도 내가 물건 팔아서 얻는 레비뉴는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비용은 엄청 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번 경영학과 한 학년 전체가 1등하고 싶으면 서비스를 만족시키면 얼마나 많은 그 책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뭐냐면 프라핏이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니까 우리는 프라핏을 최대한 그 서비스 수준을 찾아야 돼요. 바로 여기가 제일 크다고 가정하는 이게 바로 P가 제일 크게 되는 그 서비스의 이게 바로 최적 서비스 수준이죠. 여러분 신문에서 볼 겁니다.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오히려 손실이다. 서비스 좋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서비스 무조건 좋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서비스. 90%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의 문제가 항상 중요한 것이 요거를 옛날에 여러분들 기업들이 매출 극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매출이 많아야 은행도 많이 팔았죠. 지금은 이윤이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코스트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문장 봅시다. 자, 캐틀 딜러, 그죠? 소를 판매하는 자가 자, 한 마리당 150불로 1000마리 소를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25%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에 400마리를 먼저 판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우선 급하면 좀 비싸게 먼저 가져오고 조금 저렴하게 뒤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00마리는 25% 이익으로 남겨서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전체로 볼 때 홀라 10,000마리 통째로 볼 때는 30% 이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0% 벌써 25%밖에 남기지 않고 400마리 팔았으니까 그 나머지 대해서는 뭔가 다른 프라이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 질문 나왔네요. 어떤 가격으로 팔아야만, 그죠? 나머지 600마리 돼가지고 팔아야만 내가 전체적으로 30%의 수익,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또 알겠죠? 자, 다시 문제 한번 더 설명할게요. 한 마리에 150불 하는 소를 1000마리를 산 거예요. 우선 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25% 남기고 우선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30% 이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1000마리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 팔았는 400마리 빼고 나머지 600마리에 대해서는 얼마의 이윤을 붙여야 되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여학생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되면 지금 나와서 바로 풀어도 괜찮아요. 풀이 가지는 거죠. 다음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살짝 지웁시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경영학의 프라핏 개념을 잘 알았습니다. 프라핏은 레비뉴 빼기 코스트. 레비뉴 어떻게 정해지죠? 프라이스 곱하기 어마운트 오브 세일즈. 맞죠? 그죠? 한 마리에 얼마인데? 코스트는 어떻게 되죠? 굳이 따진다면 고정비용 더하기 변동비용 곱하기 얼마. 그게 제일 어려운 비용이 형태죠. 그죠? 가능하면 항상 질문하는 변수를 x로 잡았어요. At what price? 가능하면 판매가를 x로 이런 식으로. 몇 시간 일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x로 시간. 그게 제일 무난하죠. 굳이 y를 또 대체하는 것보다는 주어지는 문제를 바로 딱 잡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수학은 풀고 나오면 정말 기분 좋게 풀고 나와요. 제가 예전에 본고사 마지막 세대에 제가 그 당시에 국어영어 수학 쳐가지고 300점 만점에 다들 시험 떨어져서 포기했는데 커트라인이 300 만점 100점. 수학 2개 풀면 끝나는 거예요. 다섯. 그때는 막 300점에 100점이면 얼마나 100점 만점 평균이 그때는 33점 삽니다. 우리가 나올 때 다 맞는 것 같아도 실수가 항상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뒤에 우리 물병이 여학생이 뭐 이렇게 푼 게 맞나요? 뭐 보기는 그럴듯해요, 그죠? 그런데 자 400마리에 대해서는 뭔가 25%뭐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25% 할 수 자기 이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는 여기 어디 이윤 개념은 들어있죠? 지금 400마리, 600마리에서 1000마리는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 일로 넘기면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를 오로지 넘겨가지고 1000 곱하기 30 또는 1000 곱하기 23 다 가능하죠. 나는 1000 곱하기 100분의 30이니까 1000 곱하기 23 좋아해. 그런데 여기에는 25% 이익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건 X를 하는 거는 지금 이익을 놓고 푸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프라핏. 근데 지금 문제는 뭐로 주어져 있나요? At what price? 그죠? 어떤 판매가요? 그렇죠. 상황. 흔히 보면 알겠죠?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는 돈 세고 알잖아요. 여기에 그냥 어떤 이윤으로 보면 바로 됐죠. 어떤 이윤으로. 근데 수학은 항상 하나 건너 뛰어가지고 어떤 가격. 그럼 여러분이 프라핏을 결국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뒤에 여학생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물어보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누구나 제일 처음에 다 맞았다는 순간 저는 갑자기 큰일 났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 그 여학생이 안 되면 또 옆에 우리 여학생 할 수 있어요? 설마 둘 중에 한 명은 내가 답을 적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또 뭐라고 옆에 또 넘겨도 관계없어요. 또 뒤에 또 토를 끄시고. 이제 그러니까 더 당황하는 친구가 이제 옆에 있는 둘이가 있어. 아, 이거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학생 한번 해볼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또 나와서 시대로 힌트 많이 줬으니까. 지금 요 문제는 뭐가 틀렸다 그랬죠? 이유를 바로서 그 이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때요? 한 마리에 얼마 사와가지고 한 마리 얼마에 사가오죠? 150달러. 내가 얼마 팔지를 X로 한다 그러면은 힌트 그 주면 되겠죠? 그죠? 내가 150불에 사왔어 300달러에 팔았다. 그럼 이윤이 얼마입니까? 150달러. 150달러 사와서 400달러에 팔았다. 얼마예요? 이윤이 얼마입니까? 250. 얼마에 팔았다는 게 X라고 쉽게. 자, 우리 학생 한번 나와서 저거 틀린 부분 가능하면 다 듣지는 말고 이렇게 푸는 것도 우리 학생이 잘 풀어요. 우리 중요한 마지막 거 모델. 그죠? 10만. 검토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여러분 동료분들 보면서 처음부터 학교 시간 지날수록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죠. 집에 와서 리뷰한 친구가. 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물을게요. 어떤 학생이랍니까? 아니, 프라이빗 문제 어떻게 계속 나옵니까? 2차 방정식 배울 때는 프라이빗 2차 방정식 풀죠. 아시겠죠? 그죠? 그것만 차이일 뿐이지. 프라이빗을 제가 로그 함수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배울 때마다 그 함수 집어넣는 거지. 로지가 똑같은데, 로지. 원리. 항상 프라이빗은 뭐라고요? 네. 얼마지? 자, 우리 학생은 좀 접근 잘한 것 같아요. 글씨 좀 작아서 그러는데 x 빼기 150, 저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죠? 우리 학생 가능하면 여기다 바로 답을 적으면 어떨까요? 우리 잘 풀어서 이 학생이 다 맞았고, 아니, 다음에는 혹시 절대 지우지는 마세요. 여기 얼마 있었죠? 600. 이걸 고칩니다. 고치시고. x 대신에 뭐라 하면 되겠어요? 자, 600 있으니까 x 빼기 150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는 필요 없죠. 600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간단한 차이지만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왜냐? 소를 얼마에 사가봤죠? 150달러. 시험 문제 뭘 물어놔요? 얼마에 팔 거냐고. 그래서 X가 만약에 200에 판다면 이윤이 얼마예요? 50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X 600 하는 요 X는 뜻인데 바로 쓴 것이고, 우리 문제는 프라이빗 물은 거지 않아요. 얼마 가격이 뜻입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내 판 가격을 고려하면 바로 프라이빗. 이게 바로 프라이빗. 아시겠죠? 그죠? 요 문제 풀면. 자, 다음 또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낭비할 수는 없고, 6번 한번 볼까요? 6번은 부담 문제예요. 이제 등록 수업 쉽게 들어왔는데 벌써 초등부터 문제가 바로 응용 문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응용 문제 어려운 수식 있나요? 그냥 1차 함수 문제예요. 그죠? 똑같은 문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대신에 뭘 넣겠어요? 2차 방정식. 그런 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리 똑같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부자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각각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건너뛴 이학생 좀 섭섭하니까 우리 이학생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지 6번. 영어를 읽으라고. 영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잠도 한번 끼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Miss Cole has $70,000 to invest. She wants to receive an annual income of $5,000. She can invest her funds in 6% government bonds or with a greater risk in 8.5% mortgage bonds. How should she invest her money in order to minimize her risk and get earn $5,000?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면 영어 발음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발음 잘했어요. 자,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투자할 돈이 얼마 있죠? 7만 불. 7만 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투자해가 자기는 결국 5천 불의 인컴을 소득을 얻고 싶어요. 5천 불. 투자해서 5천 불. 자, 그런데 조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거버먼트 본드, 그죠? 정부채 할 수도 있고 몰기지 본드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뭔가 조금 위험한 거는 몰기지죠. 여러분 벌써 알죠? 서브프라임 몰기지. 이 신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자 좀 더 주면 항상 위험해요. 여러분 주로 크게 당하는 이유가 친구들이 야 30% 준다. 그때 주다 보면은 이자 한 2달 주다 보면 없어졌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은행은 2%밖에 안 되는 돈 더 많이 주겠지. 자, 정부채 6%. 그리고 몰기지 했을 때 8.5%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전히 5,000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투자할 것이냐. 그걸 이제 푸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옆에 두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응원하면서 자, 여기 특정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죠? 두 가지 옵션에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실지. 어떻게 투자했냐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내가 정부채 투자한 거는 엑스트라 하자. 정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정부채 얼마 투자를 묻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정부채 엑스라면은 그럼 몰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내 갖고 있는 총금이 얼마입니까? 7만이잖아요. 7만 배 엑스가 들어가요. 몰기.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딱 주어지면 어떤 또 학생들은 정부채 엑스트라 하자. 또 모기지를 Y를 하자. 그럼 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총 합은 7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에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있죠? 잠깐만 조금 잘못된 거 아니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다시 풀 때는 총 1000마리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 한번 봅시다. 1000마리고 우리가 한 마리 사오는 돈이 사실 150이잖아요. 150에 대해 가지고 내가 25% 남겨놓은 거예요. 30%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50에 대해서는 30분 남겨놓은 거고, 그죠? 이쪽은 400마리 있었고, 그 다음에 600마리 있었죠, 600마리. 600은 내가 얼마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X에서 150 뺏는 만큼 내가 사실은 더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요 부분은 25%, 그죠? 엄면 0.25.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400의 요 부분. 요건 이미 요 속에 다 반응이 되어 있는 경우죠. 1000 곱하기 150. 그죠? 1000 곱하기 150. 왜냐면 150%에서 400%는 1000 곱하기 150. 그리고 그 다음에는 400에 대해서도 내가 알죠? 150이 돼가지고 25% 남겨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은 정답 부분. 어려워. 다시 이제 이렇게 다 틀리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1000마리에 대해 가지고 150불에 내가 사왔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30%를 남기는 거죠. 맞죠? 그죠? 150불에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얘는 400마리 이거 괜찮아. 400마리는 150불에서 내가 20불 남기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얼마 남길지 사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그 혹시 투자 문제 이제 다 됐으면은 우리 학생 한번 시도해 볼래요? 정부채 투자하는 걸 X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이 7만이니까 거기서 정부에 투자하는 건 빼면 7만 빼기 X가 뭐가 되겠어요? 모르겠죠. 한번 시도해 볼래요? 거기서 여기까지 시도하면 거의 관계없어요. 몇 박스. 자, 이쪽을 지울게요. 이쪽을 지울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다 복습해 봐야 돼요. 학생 한번 해보고. 그죠? 같은 패턴의 투자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 제가 얘기했어요. 접근 잘했어요. 그러면 본드에 해당되는 금액을 X라고 가져가자. 예지역은 플라트 문제를 다시 한번 한번 복습해 놓으세요. 플라트 문제를. 어때요? 잘 푼 것 같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정부채, 그러면 본드에다 X를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 받느냐? 이자를 얼마라고 그랬죠? 6%.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에 이자만큼 이걸 받는 거죠. 맞죠? 그죠? 정부채는 좀 더 받아요. 사실 100분의 8.5나 1000분의 80은 똑같아. 이도 괜찮아.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총 금액 7만원에서 빼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합해가지고 나의 총 이자가 됩니다. 잘 풀었네. 좋습니다. 정말 풀었으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나오죠. 바로 딱 성공한 제가 혹시 이제 몇 가지 여러분 또 재무관리 나온 아이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때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재무관리 책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공식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참고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처음에 내가 원금 보통 P라 그래요. 프린시플, 그죠? 원금 P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P에다가 요거는 이제 1년 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원금의 이자율이 붙어 있겠죠? 이제 인트레스트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P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년째 한번 봅시다. 2년째. 2년째는 요게 바로 원금이에요. 그래서 P에 1 더하기 I 원금에다가 다시 이 원금의 이자율이 붙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P의 1 더하기 I에다가 얘도 1 더하기 I니까 P의 1 더하기 I에 N승이 딱 되는 거죠. 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안 해봐도 패턴을 알잖아요. 1년 뒤에는 P의 1 더하기 I구나. 2년 뒤에는 P의 1 더하기 I의 제곱이구나. 그럼 미래가치의 퓨처 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P의 1 더하기 I의 N승이구나. N년 뒤라면 N년 뒤에.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책에는 요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P에다가 F of PIN 해가지고 요 표를 부르기 표를 다 준다고요. 그래서
F 오브 P, 외우기 쉽죠? PP 나누면 F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F 오브 P에다가 IN 딱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10을 U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뭘 이용했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한 경우죠. 맞죠? 이자, 원금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재무관리에서 보는 공식인데 제가 거꾸로 퓨처 밸류에서 현재 건 어떻게 구하죠? 미래에 내가 돈 1,000만 원을 10년 뒤에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 넣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거 역으로 풀면 되는 거죠. F 나누기 뭐예요? 1 더하기 I의 n승이죠. 이거 하나 원리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부르게 표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거는 거꾸로 P of F의 IN 표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요 표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은 1 나누기 1 더하기 I의 n승이라는 표를 다 정리를 해뒀다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재무관리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런 원리로 풉니다.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했다. 10년 뒤에 얼마 하느냐? 그때는 어때요? 지금 한 달은 지금 한 달대로 계산하고 보다 한 달은 보다 한 달. 다 모으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등비수를 배우고 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학생이 이 아이디어 바로 그 부분을 쓴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7번 한번 해봅니다. 자, 7번도 거의 단골로 내는 문제. 7번 믹스처 프로그램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받은 문제예요. 설탕물 농도도 엄청 많이 문제를 봤을 건데, 자 여기 제가 문제를 다시 보니까 문장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좀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면은 by fortifying white wine 하고 나서 콤마하고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문장인데 제가 빨리 타이핑을 한 줄 맞대려 버렸어요. Which has 똑같아요. Which has an alcohol content of 10%. 그 문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Which has an alcohol content of 10% 하고 나서 그 콤마하고 그 다음에 with brandy. 그 뒤에 이제 which has alcohol 35% 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와인하고 which 사이에 뭘 집어넣냐 하게 되면은 which has an alcohol content of 10% 콤마하고 with brandy. 콤마. 그 말은 뭐냐면은 브랜디의 농도는 현재 얼마냐면은 쉽게 말하면 35% 뜻이에요. 아시겠죠? 화이트 와인의 농도는 현재 얼마 10%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내가 10,000리터에 만드는데 종합적인 컨텐츠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5%. 아시겠죠?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15%의 쉽게 말하면 알코올 컨텐츠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문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학생이 이제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 학생한테 내가 이 문장을 정하게 주겠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두 학생 풀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다뤄봅니다. 투자하는 문제, 이윤에 대한 문제, 믹스처 프로블럼. 믹스처 프로블럼 여러분들이 거의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단골로 나오는 문제, 고등학교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배가 상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문제, 그죠? 속도 다른 문제는 기본 문제고, 그 다음에 농도 섞는 문제,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문제 있죠? 서로 다른 작업 속도를 가진 친구가 합작해서 결국은 시간 단축하는 거. 그 세 가지는 항상 기본 문제. 두 학생이 신동영 학생을 고민해서 우리 원을 해가지고 옆에 학생이 못 신동영 학생이 풀어. 다 적었지? 자, 10,000리터의 쉐리, 10,000리터의 백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백포도주 만드는데 어떻겠죠? 화이트 와인하고 브랜드를 썼는데 브랜드가 조금 농도가 똑똑해요. 그거를 10%, 30%를 잘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뭘로 만든 15%. 아이디어 알겠죠? 그죠? 거의 앞에 투자 문자가 유사하죠, 그죠? 굳이 어떤 걸 뭐 하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정해야죠. 화이트 와인의 양을 X를 뜻인지, 그죠?
Y도 Y랑 X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만 중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만 빼기 되겠죠. 똑같은 투자와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요 공식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공식 나오니까 제가 연금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현재가 미래가 공식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미래가 F는 P에 1 더하기 I에 N. 그죠? 현재가는 F 나누기 1 더하기 I N. 이제 남은 거는 어니어티. 연금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몇 개 외에는 이게 똑같이 다 끝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아이디 유사하게 우리 학생이 다 떼서 나와서 풀어요. 옆에 친구와 같이 언어를 관계없어요. 요 안에 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개인적인 거 하는 거 같이 응원해서. 그거는 다 생각해볼래? 아니면 여기 같이 내고 두 개만 넣으면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한글로 줄 겁니다. 알겠죠? 그죠? 지금은 제가 이번에 급히 과목을 개설하는 바람에 미국 책 800편을 제가 두꺼운 책을 사러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책이 얼마나 비싸고 이러니까 해서 중요한 문장을 보여드리는 거. 그 대신에 분량은 좀 많이 배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때는 한글로 변환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소재는 T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해보세요. T에 대해서는. 다 그 원문을 한 주 동안에 벌써 방송시하고 고등시 다 빼야 되는 거겠죠. 빨리 빼야 돼. 그렇죠. 그저 시키면 되고 이제 푸는 거나 이제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아주 잘 접근하면 설명을 접근하죠. 다 맞은 것 같아요. 설명도 하나요? 설명을 간단히 어떻게 읽어있는지 잘 풀어서 부하라고 하는 게 와인하고 브랜디를 어느 정도 양을 섞어서 총 이제 알코올 농도가 15%가 되는 를 만들어내느냐가 문제니까 와인을 섞는 양은 X 그리고 브랜디 섞는 양은 총 이제 말리터니까 만 마이너스 X라고 잡고 이제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써봤습니다. 좋아, 여기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시험 때 이런 답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와인을 X로 하자, 브랜디를 Y로 하자 이런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는 만이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풀 필요 없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 답은 안 나온다는 답은 역시 나옵니다. 그죠? 이왕이 우리가 간편하게 푸는 게 좋은데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관계는 없어요. 수학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니까. 아직 저렇게 풀어대서 지금 틀렸다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연달아 2차 방식 코드레틱을 배우겠습니다. 수능 리니어 이렇게 문제로 끝내고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이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들어볼게요. 2차 우리가 쿼드레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쿼드레틱 이퀘이션 3차 방정식 이거는 뭐라 하면 될까요? 3차는 뭐라 하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리니어 쉬운 거 부를 때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죠? 1차는 리니어 2차는 쿼드레틱 3차는 큐빅 이퀘이션 큐브 알죠? 큐빅 이퀘이션. 자, 그럼 2차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요? 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단 a는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a가 0이니까 조건 들어가야 되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 가지고
내가 팩토링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팩토링 할 수 있어. 팩토링 해가지고 잘은 몰라도 A에 뭔지는 몰라도 답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뭔지는 몰라도 답이 알파하고 베타 아니겠냐? 왜? 2차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X는 여러분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 배우는 것처럼 이걸 풀어낸 제가 여러 맞춰볼 수 있겠죠. 왜 제가 앞에 A를 적었을까요? 2창을 더 맞추기 위해. 이건 풀어내시면 어떻게 되죠? A에다가 X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제 C는 뭐냐? 굳이 따지면 C는 A의 알파 베타는 거죠. B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학물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두 근을 합했더니면 얼마고 곱했다는 문제 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풀어가지고 이거 맞추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팩토링이 안 됐다. 그 어떻게 팩토링 안 되면? 팩토링 안 되면 안 풉니까? 어떻게 풀어? 우리 지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해. 근해 50. 근해 50 우리 지난번에 학생이 아주 잘 적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 더하기 빼기 또 B제곱 빼기 3B이다. 팩토링 되면은 팩토링으로 풀고 팩토링 안 될 때는 그런 포뮬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판별식. 영어로 하면 디스크리미넌트.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라는 말은 X 답이 1개. 양수라는 말은 더하고 빼야 되니까 답이 2개. 실수가 2개. 음수 되면 실수답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다 도움되는 문제 뽑아놨습니다. 7페이지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쉬운 문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X 어떻게 돼 있죠? X 제곱이 아니고 뭐로 돼 있나요? X의 4승. 그렇죠? X의 4승 빼기 3X 제곱 빼기 7은 0이다. 그렇죠? 풀었어. 이제 요거는 우리 신동현 학생이 이제 나와서 풀 때예요. 이거 좀 알려줘가지고 X의 4승 빼기 3X 제곱 빼기 7은 0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여러분 웬만한 문제 다 쉬운 건 다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두꺼운 대신에 설명이 너무 막 친절해요. 그죠? 설명이 막 화가 나요.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죠? 양면에 1을 빼라. 그리고 2를 나누라. 상세해요. 각자 해보세요. X의 4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드리티 포뮬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곱을 어떤 새로운 변수로 딱 잡아가지고 푸는 거예요. 맞죠? 그죠? Z의 제곱을 어떤 새로운 변수로 하자. 그러고 나서 집어넣으면 코드리티 포뮬라 하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역대 가장 문제 설명이 없는 문제예요. 이제 이거는 풀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지.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나와서 푸는 거. 이 학생이 이제 자신 없으면 바로 뒤에 이 학생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이 어디서 할까요? 내가 나와서 해보겠다. 나와서 보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패스하면 되는 거죠. 자, 저 부분 좀 제가 좀 치울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노조단 2주 안으로 open.korea.ac.kr에 들어가면 강좌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돼요. 제가 지난학기에 있는 통계 강좌를 무려 3,000번을 봤더라고요. 그죠? 외부에서 누가 보니 우리만 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푼 게 다 외부에 다 나가요. 잘 풀면 더 넣겠죠. 이왕이면은 자신 없어 아야 내가 더 열심히 해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자 이제 송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볼 건가? 아니면 우리 기계 학생한테 부탁하고 신경민 학생. 오케이. 그럼 기계 학생 해볼까? 시도해 보자. 해는 하면 다음 또 기계 학생도 마무리하면 되니까. 또 다 알면 수업 들을 필요 없겠죠. 내가 어떤 방법을 좀 유명하다 했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중간 시험 여기 다루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내지 새로 내지 않아요. 이 자체 문제가 기분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그죠? 2주, 3주 하고 엄청 문제 양도 꽤 많아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배울 때 바로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는 변수 변환할 때 그냥 다른 변수를 있어요. X제곱을 큰 X 하지 말고 X제곱을 T를 하라. 그게 틀려요. 뭔 일인가 봐요. 문제 당하면 X 큰 X 할 때 섞여버려서 끝장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지금 선생님 풀어라 X를 풀어라 했는데 아직 X 풀지는 못했어요. 자, 항상 우리 문제의 의도, 우리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X가 얼마인지 하는 것이지 X제곱이 얼마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그죠? 옆에서 해볼까요? 힌트 좀 나왔으니까. 우리 이 학생 아주 스마트해요. 보통 학생 같으면 이렇게 2차 방식 힌트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걸어보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다 쓴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래부터 실수하는 경우가 꽤 발생해요. 3세 이렇게 해서 하면 안전하겠죠? 그래야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b 적고 빼기 확실할 수 있다는 거죠. 발생이 지우지 말고 다른 색깔로. 지금 우리 학생이 기억 잘한 거예요. X제곱은 치환하는 대신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 무조건 그런 공식이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쪽만 택해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 생각보다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무슨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학생이 아주 이 부분을 잘했네. 그죠? 내가 변수를 지원했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걸 t로 말하는 치환이 다 되네. 우리 학생 큰 X로 했지만 그 t가 0보다 크다. 자, 이 루트 37은 3보다 더 큰 값이죠, 그죠? 그래서 빼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 없지 하면 이 조건 내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다. 그 다음에 x는 더하기 빼고는 관계없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됩니다. 잘 풀었어요? X가 실수라는 거 대부분 문제 다 실수로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헛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를 좀 많이 생각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또 같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여러분 두 번째도 고등학교 때 많이 보는 문제예요. 이제 한번 드릴게요. 답은 유리 안 시켜도 돼요? 답은 유리 안 시켜도 돼요? 유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 있죠? 분모에 있을 때가 3-루트에서 분모에 있던 함수 유리화시켜요. 혼자 있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 아래에 있다는 쉽게 배워요. 쉬웠으니까 유리하고 다 공문제는 다 그렇죠. 우리 학생 말을 엄밀히 말하면 다시 우리 학생이 말하면 루트 1은 없애줘야 되는 거죠. 루트 1 곱해가지고 맞아. 왜냐면 분모에는 루트 1을 안 두겠죠. 좋아. 알겠죠? 분모에 루트는 두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서는 제 핵심 사항은 이거지만 우리 학생 말대로 루트 2분의니까 엄밀히 말하면 2분의 해서 여기 루트 2를 안에 집어넣어서 루트 6 더하기 2루트 30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좋아요. 자, 시간이 조금 예매하긴 한데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많이 보는 문제예요. 자, 박스 노탑, 뚜껑이 없는 박스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만드냐면은 사각형 모양의 판지, 사각형 모양의 얇은 판지를 귀퉁이에 잘라내요. 잘라내는 부분이 얼마냐면 4인치, 그죠? 코너에 4인치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어 올리면은 뭐가 돼요? 뚜껑 없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각형 박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라 되어 있어요? width 가 3 inches less than the length. 길이보다는 폭이 4인치 더 작은 거예요. 그 말은 길이가 x라면 폭은 x만의 3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나는 마이너스 10 하는 사람은 폭을 x와 길이를 x 더하기 3에도 관계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 되어 있어요? 이 박스가 모두 280 큐빅 인치를 아무도 안 할 만한 답동한 부피를 말하는 거죠. 부피가 280이 되기 위해서
디멘션을 찾아라 하는 말은 길이 얼마, 윗 얼마, 높이는 할 필요 있나 없나요? 높이는 접은 것이 높이 4니까 불 끝났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옆에 그 남학생이 이제 마무리하면은 수업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자, 이제 5분 충분한 시간 줄게요. 우리 학생이 빨리 안 하면 수업을 못 끝내요. 5분 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이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빨리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넓은 판자에 양 코너에 네 군데를 4 곱하기 4를 뜯어내는 거. 그리고 세워요. 아시겠죠? 그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기는 물의 부피가 280이 되더. 부피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우리 학생이 요 공식 무슨 적어도 관계없어요. 공식 한번 적어보고. 두 학생 누가 나왔어요? 우리 학생 나왔어요. 자, 학생 나와서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마무리 한 3분 남았으니까. 이 문제에 물에서 더 나왔죠, 그죠? 이거는 한번 쓸 수 있잖아, 그죠? 복불 보기에, 그죠? 나만 이제 문제다. 자, 우리 학생 또 두 명한테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여학생 아직 수업 안 맞춰서 우리 앞에 두 학생 보다 학생이 나와서 적어요. 그 학생 좀 풀었나요? 오케이, 그럼 그 옆에 학생 나왔나요? 그럼 대충 좀 적어. 아니 또 옆에 또 이렇게 건너가겠어요. 자, 학생 나와서 한번 적어보자. 일단 부피에 대한 공식만 적어도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부피 공식 한번 적어보자. 자,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280에 물을 담고 싶다는 거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뚜껑이 없는 박스,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박스 그럼 안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여기서 아주 미국 스타일로 왼손을 좀 대단해요, 그죠? 쓰기 쉽지 않는데. 됐어요.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주의할 점은 뭐죠? 이거 잘 적어놨네 벌써. 길이 함수 나올 수 있나요? 길이 보일 때는 마이너스 5cm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우리가 수요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아시겠죠? 꼭 하기 바라겠습니다.